민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시민만을 위한 편파방송 보도채널 파블라의 심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관련 검찰의 추가 조사를 오는 10일 금요일 최고회의위원회를 마친 후에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말 출석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고 합니다. 민심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을 나 몰라라 하며 야당에 그 역할을 떠맡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2시간 반가량 대장동 및 위례사업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며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함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하고 추가 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논평이었습니다. 2023년 2월 7일 저희 파블라가 준비한 검사 악인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검사 악인전을 매주 진행해주고 계신 패널을 소개합니다. 자칭 민주진영의 투사, 제가 볼 때는 저평가된 우량주이십니다. 김한매 사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상한가를 예상하고 있는. 언제 몇 월에 상한가 치십니까? 자꾸 저평가된 우량주로 하시니까 네네. 언젠가는 상한가에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런 희망과 소망을 담아서 한번 오프닝을 천공을 고발한다고 하셨으니까 천공 네, 고발하고 천공을 또 이제 법정에 세우면 상한가 치지 않을까요? 저희는 뭐 사실상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네. 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천공을 끌어내리고 네. 또한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는 탄핵을 감히 예상해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국면에서 그래서 올 한 10월경에 예. 저도 함께 네. 한번 혁혁한 공을 세워서 예. 상한가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디오가 좀 불안정하다고 하는데요, 감독님?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검사 악인전은 유명한 또 아주 유명한 분이죠. 네, 어미준 맞습니다. 검사와 네. 아주 맞짱을 뜰 만큼 아주 유명한 검사입니다. 예, 강백신 네. 검사죠. 예. 지금 사실 그 이름을 네.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각인시켜주는 네. 아주 그 검사 여러 사람 중에 아주 으뜸으로 네.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그 이름 바로 네네. 강백씨입니다. 네. 잠깐만요. 마이크 안 킨 거 아닌가? 잠깐만요, 여러분. 마이크가 지직거린다고 멀게 들린다고 하시니까. 네. 예. 여기요? 어떻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네네. 소리 괜찮나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네. 예.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제 됐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원투. 네네. 네.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좋다고 하십니다. 네. 예, 강백신에 대해서. 네, 그래서 오늘의 네. 검사 악인전 3회 네. 주인공으로 선정됐고요.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조국 장관 수사 네. 팀의 핵심 인원이었고요. 네네. 부부장 검사 레벨로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 아까 코로나 초두에 네. 말씀하셨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 등을 총괄하는 네. 오늘도 40군데 압수했다고. 네, 오늘도 백현동 관련된 네. 압수수색을 또 했습니다. 예. 하루 말도 하고 네. 폭풍 압수수색을 아주 지금도 네. 조국 장관 수사 이후로 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다시 압수수색의 광풍이 또 불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정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1인과 한 명을 겨냥해서 한 네. 압수수색으로는 아마 기록일 겁니다. 저는 기네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 회죠? 지금 200
얼추 추산해도 지금 네. 벌써 제가 벌써 200건을 넘었어요. 200회 왜냐면은 넘었죠. 예. 김혜경 법카 하나만으로 129곳이었고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곧바로 그 또 대장동과 관련돼서도 네. 있었고요. 예. 민주당 당사도 2번이나 포함됐었고 네. 오늘 40곳. 네. 그리고 백현동 외에도 지금 또 잘 아시겠지만 성남 FC 네. 후원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20여 곳 했죠. 예. 그리고 쌍방울 네. 변호사비 대납 등과 관련돼서도 또 압수수색을 네. 했었죠. 이게 다 합치면 지금 200회가 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면 이미 조국 장관 때 기록을 스스로가 갱신했습니다. 네. 예. 참 놀라운 그때 따름입니다. 조국 장관 수사했을 때 그 라인 그대로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 이 강백신이라는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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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1번 슬라이드. 예. 강백신이고요. 예. 출생은 1973년 9월 28일생이고요. 경상남도 남해군 출신입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동갑이네요. 네, 동갑이죠. 예. 진주 동명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서울대학교는 법대가 아니고 네. 사회과학대학입니다. 네. 예, 그리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에서 부장을 맡고 있죠. 네. 예. 사법시험은 43회고 연수원 34기입니다. 네. 아마 이게 처음 얼굴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름하고 학력, 출생 이렇게 현지까지 다 보내드린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향후에 네. 아마 역사적인 좀 책임을 많이 져야 될 검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네. 별명이 뭔가요? 있다면 네. 조국 장관님이 치를 떠는 아, 검사다라는 그렇죠. 예, 예. 그런 닉네임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네. 여러분들이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는 잘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네, 아주 집요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특검에 파견된 검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특검 구조도를 보시면 특별검사의 박영수, 그다음에 이제 특검보에 변호사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 낯익은 이름들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파견검사에는 이제 제가 표시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네. 한동훈, 고영곤, 김영철, 그다음에 강백신, 그리고 민주당 압색할 때 직접 갔죠. 네. 호승진. 앞에서 민주당 당사 문 앞에서 국회의원들하고 대치하면서 네네네. 계속해서 어떤 일반 국민처럼 네.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예. 형사 사법 체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네. 아주 그냥 원론적인 네. 모든 국민들이 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걸 계속 주장했던 네. 부장검사 밑에가 부부장이라고 하는데 반부패 수사 3부의 부부장 검사인 호승진.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찾아보면서 느꼈는데 요 인물이 그대로 있어요. 중앙지검에. 네, 지금 6년 전에 지금 이게 2016년 말경인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6, 7년이 지난 지금에 다 지금 거기 이재명 수사팀에 다 모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참 이거 어떻게 타임머신을 타도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그대로 다 모아놨어요, 다시. 네네. 윤석열 그 팀장, 그 당시 수사팀장하고 같이 했던 인물들이 예. 다 지금 요직에 있습니다, 지금. 다 몇 단계씩 지금 영전에서. 그렇죠. 예.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 있고. 맞습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고영곤은 4차장 검사. 네. 김영철이 2부장. 반부패 2부장. 반부패 2부장. 강백신이 반부패 3부장. 3부장. 네. 그 다음에 호승진이 부부장. 네, 맞습니다. 삼부패 부부장. 네. 예. 아, 참.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 정도로 이렇게 6년 전에 인물들이 다시 해초 모여를 다시 한 경우가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게 조국 전 장관 수사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박근혜 특검 시절부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박근혜 예, 특검, 예. 조국 수사팀, 네. 이재명 수사팀 이 세 가지를 관통해서 모두가 건재하게 여기에 다 모여 있다라는 거죠. 네. 세 번 다. 박근혜 특검에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조국 장관 수사팀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장동 수사팀에도 있고, 예.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다 관통해서 예. 계속했던 인물이 바로 예. 오늘의 주인공 네. 강백신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강백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네. 박근혜 특검 게이트 특검 구조들을 보여드렸고요. 네. 실제로 강백신 검사는 공판 위주의 검사였습니다. 네. 예, 3번 슬라이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특별검사의 박용수라고 되어 있고요. 네. 예, 강백신이라고 되어 있죠. 예, 강백신 검사가 당시 뭘 했냐면 이재용,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의 공판에 참여해서 네. 예, 구형을 한 검사입니다. 네. 네. 그 뭐 판결문에 보면 이름을 좀 가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주문이 돼 있죠. 뭐 피고인 이재용을 징역 5년에, 피고인 박상진 징역 3년에, 피고인 최지성, 그다음에 피고인 장충기, 그다음에 장충기 씨를 징역 4년에, 피고인 황성수 씨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가 바로 강백신 검사입니다. 네. 네. 박근혜 특검.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네. 예. 4번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칼럼을 썼네요. 예,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수사권의 기원과 본질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보통 칼럼이라는 게 자기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강백신 검사의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역사에서 확인되는 본질적 속성과 원칙을 지켜야 효율성과 남용의 최소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승원 전 감사원장의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과거에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에도 맹목일 수밖에 없고 미래를 말함에 있어 더 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격언을 떠올려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격언만 떠올려 보지 실제 행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말하고 네. 가장 유사한 서양의 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알베르 까미가 네. 했던 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 네. 어제 범죄를 처단하지 않는 것은 네. 그것은 미래 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아, 예. 그때 이제 나치에 협력했던 예. 나치하고 협력해서 부역자들을 네네. 프랑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네. 드골 대통령이 민족의 반역자들이라고 해서 예. 처단에 나서니까 네. 국민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니까 지성인들 프랑스 네. 지성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인사였던 네. 알베르 까미가 네. 그 말을 한 거죠. 네. 나치에 협력했던 반민족 행위자들을 강력하게 처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일이 또 반복됐을 때 네.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 어제의 범죄를 제대로 처단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주 엄격하게 네. 프랑스는 나치 부역자들을 처단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불행히도 네. 어떻게 해야 됐냐면 반민족 특위가 네. 거의 공중 분해됐죠. 그 어떤 여러 가지 공작에 의해서 네. 그 친일파들을 결국 다 자유당 정권에 네. 들어오게 하는 그런 예. 비극이고 오늘의 그런 적폐의 그러니까 시발점이 됐습니다. 저희는 친일파 청산을 못했죠. 아예 예. 그냥 그 반민특위가 폭파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근데 이 강백신 검사가 본인이 한 얘기를 저희가 오늘 보도를 다 보시면 이 친구가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른지 정반대로 예. 했습니다. 정반대로 했죠. 예. 정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정반대로 했는지 예. 저희가 차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하나의 또 사상을 알 수 있는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이건 이제 수직적 권력 분립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강백신 검사 갖고 있는 뭐라고 적었냐 하면 우리 헌법도 형사법 집행에 있어서 수직적 권력 분립에 따른 대통령, 법무부, 검찰, 사법경찰의 통할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최근 재개정된 법률들에 의하여 경찰권의 수사권은 검사의 지휘권 박탈로, 공수처의 소추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의 통할권 부재로 인하여 권력 분립의 기본 구조가 와해되고 그에 따른 위헌성과 권력 남용 가능성, 비효율성의 총량이 증폭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검찰개혁 반대주의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검찰개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네. 만들어진 게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죠? 공수처. 예.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찰의 비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그 강력한 칼을 다 갖고 있는 거를 하나의 축인 수사권을 좀 총량적으로 줄여서 그렇죠. 예.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런 식으로 약은 약사에게 네. 처방은 의사에게. 예, 처방은 의사에게 그런 식으로 진료는 네. 의사에게 한 것처럼 네네. 분업화하자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급격히 퇴행했죠. 안 하고 있죠, 아예.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놓고 공수처 폐지하겠다. 네. 아예 공수처 없애버리겠다 그러고요. 네네. 수사권도 한동훈 장관을 시켜서 결국은 경제 그 부패 중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등으로 고쳐가지고 등 하나 넣어가지고 지금 뭐. 모든 수사를 네. 다 할 수 있게 다시 원상복귀 검수 완박이 아니라 검수 원복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돼서 지금 이 강배친이가 말한 이 칼럼에서 얘기한 내용대로 현실화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도 지금 검찰개혁의 양대 과제가 지금 현재 유지되지가 않고 다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예. 퇴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그 검사의 지휘권 박탈 자체가 이제 그게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공수처로 인해서 이제 권력 분립의 기본 구조가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형적인 검찰 개혁의 반대주의자가 지금 중앙지검에서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네. 대통령의 논리를 그대로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는 간부의 네, 네. 생생한 논리였습니다. 근데 예. 이게 정확하게 검찰개혁 반대론자들이 펼치는 그런 논리 중에 하나죠. 논리입니다. 헌법이 예.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네. 본인들은 법 앞에 평등을 다 무너뜨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6번 슬라이드인데요. 얼마 전에 조국 정경심 교수가 조국 교수님 1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강백신 검사가 사실은 이 공판에도 참여한 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2022년 11월 18일 날 정경심 교수가 이제 아들 비리 혐의로 이제 공판에 같이 기소가 됐는데 이 당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고 공정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노력을 믿었던 평범한 학생들을 좌절에 빠뜨린 중대 범죄라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결국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죠. 추가됐죠. 마성형 재판부가. 네, 예, 그래서 4년에서 5년으로 1년이 추가됐죠. 예. 오늘 뭐 보도를 보니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네. 얼마나 지금 한마디로 우러먹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도대체 저는 어제 조민양의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네. 말처럼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입학 전형에서도 전혀 당락에 영향 주지 않았어요. 그게 놀랍게도 부산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합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 미치지 않고 오로지 이제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학 서류에 기재했다라는 그게 밝혀지면 네. 나중에 추후에 그것이 나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유의 사항에 있었던 거지. 예. 실제 전형의 점수에는 일절 반영된 바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대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위에는 네. 전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네. 근데 취소한다. 네.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민양으로 인해서 피해본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네. 당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게 동양대 표창장이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입학이 취소된다라는 게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 건지.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또 법원에서도 이런 식의 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네. 그거를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의대 의전원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줬다라는 식의 뭘 방해했다라고 하는데 뭘 방해한 거죠? 입학 업무가 방해가 안 됐다고 부산대학교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뭘 방해했다라는 건지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피해 학생도 없고 피해받는 입학 업무에 지장받은 것도 없는데 뭐를 방해했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뭐 본인이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럼 잘못했다고 일부러 합니까? 예. 예, 다시 그걸- 한번 저는 말씀드리지만 예. 조국 장관 일가의 죄는 저는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검찰 개혁을 앞장섰다는 죄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죄는 검찰 개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네. 저는 형사법적으로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네. 기소와 재판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도 어저께 느낀 게 저는 참 당당하다. 조민영이 참 당당하다. 왜냐하면 뭐 외국에 가서
공부해서 다시 의사생활하는 게 어떠냐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당당하게 가족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내 할 일을 하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당당한 의사라는 네.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네.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그 직업일 뿐이지 네, 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의사가 꼭 자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네. 본인이 이 사회에 기여할 것을 찾겠다. 네. 나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네.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네. 너무나 대견스럽고 예. 정말 이 야만의 시대를 이렇게 당당하게 견뎌주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민주개혁 시민들한테 너무나 큰 네. 힐링의 그렇습니다. 말이고 네. 정말 조민양이 저는 늘 생각했던 게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말 그 괴로움에 견디질 못해서 혹시 잘못될까봐 되게 많이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어제 그 뉴스공장에 인터뷰하는 모습이 너무나 그렇게 당당하고 또 굉장히 올바른 네. 의견을 피력하고 되게 그런 밝은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위안이 되더라고요. 저희 민주시민 전체에게도 조민양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 큰 위로와 또 우리들이 앞으로 정말 좌절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네, 네. 그런 좋은 계기였던 걸로 네. 제 그리고 생각합니다. 또 네. 이제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네. 그 대한민국에서 왜 그 미국의 대학교의 업무 방해를 혐의를 해서 왜 그것도 그 죄를 묻습니까? 그거 말이 됩니까? 그것도 그게? 역대급 네. 처음 있는 일이죠. 이런 적이 있나요? 뭐 조지 워싱턴 예, 예. 피해를 줬다라는 건데. 업무 방해라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속인주의죠. 그러니까는 예. 그 사람이 국민이 이제 그 조국 가족이기 때문에 네. 처벌한다 이건데 예, 업무 방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은 예. 사실은 그게 사실은 처벌하는 게 의미가 없죠. 네. 방해받은 업무 방해 피해자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한국 검찰이 나서서 네.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장관의 조카들, 그러니까요. 한동훈 장관의 조카들 2명이랑 한동훈 장관의 딸 네. 한모가 같이 함께 공동해가지고 논문을 표절해가지고 네. 무려 그 대학에 입학 업무에 재취를 했습니다. 실제로 네네. 그 조카들 뭐 치대 알렉산이죠, 알렉산. 치대 조카들은 실제로 입학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거 제출해가지고 입학한 거기 폭풍 압수수색 해야죠. 그러게 근데 말이죠. 거기는 못 하는데 그럼 대신에 지금처럼 조국 장관이나 경경신 교수 네. 그 외국 대학교 그 시험에 그거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예. 똑같이 지금 그 알렉산 등 지금 한동훈 장관의 집뿐만 아니라 네. 한동훈 장관의 그 조카들 또 처형 처형도. 집도 폭풍 압수수색 해야 되죠. 예, 그렇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는데 왜 조용하고 평화롭고 잠잠하죠? 네. 저희가 이거 고발한 지 지금 1년이 다 돼갑니다. 아직 결과 없는 거죠? 아예 지금 예, 예. 여러분들 한동훈 장관 압수수색했다는 말 들립니까? 네. 예, 이게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외눈박이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을 예. 여러분들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더 하면 화가 나서 그죠? 그러니까요. 예, 예. 여기까지 또 하시고.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세행에서 네.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고용곤 4차장 검사 강백신 지금 3부장을 이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보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은 저희가 조국 장관 수사권 남용 관련해서 고발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0월경에 이 수사 라인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저도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자유당 정부나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도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2022년 작년에 처음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처음으로 예. 검찰이 야당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게 처음이랍니다. 이거를 자행했던 지금 이걸 강행한 수사 라인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송경호, 고용곤, 강백신. 네. 예. 이 강백신이가 바로 그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주도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장입니다. 네네. 호승진 부부장 보내서. 바로 그리고 강백신 밑에 부하고요. 네. 네. 이 내용을 좀 사건 개요를 좀 보여드릴게요. 송경호, 고용곤, 강백신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지휘 라인
중앙지검의 수사 지휘 라인이고요. 대장동 사건으로 지난 1년간 구속됐다가 2022년 10월 20일 석방된 유동규 기획본부장의 진술만 근거했습니다.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2년 10월 19일 긴급 체포를 했고요. 또 중앙지검은 같은 날입니다.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좀 강하게 거부를 했죠. 그렇죠. 네. 처음 치도할 때는 못 들어갔죠. 네네네. 거기서 강하게 저항을 해가지고. 네네네. 근데 다음에 또 압색할 때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예, 예. 2차에는 성공을 했는데 네. 이게 진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너무나 딱 떨어진 말인데 유동규가 그 민주당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김용을 긴급 체포. 여러분 긴급 체포는요 굉장히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는 범죄 자체가 중범죄, 살인범 같은 경우 살인범이 도주하거나 또 도주 의뢰가 있다거나. 네, 그런 경우 아주 긴급 체포는 아주 굉장히 그 이례적인 경우예요. 예, 예. 그런 경우인데 김용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거기 출근을 한 지가 뭐 며칠 안 돼가지고 집기도 없을 때예요. 그 컴퓨터나 이런 집기 자체가 아예 껍데기인 빈자리인데 거기를 압수수색하겠다고 그러니까요. 들이닥쳤는데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날 긴급 체포하고 그날 압수수색한 네. 그날 밤에 유동규가 나와요. 그 같은 날 자정에 풀어줍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너무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네. 거야. 어떻게 김용에 대한 긴급 체포와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야당 당사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이 있은 날 네. 그날 유동규가 나왔어요. 네. 자유의 몸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여튼 이 사람들은 하여튼 모든 게 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네, 네. 김만배 누나가 그 집 윤석열 사준 거? 앞 붙인 네. 집 사준 것도 우연일치. 우연. 로또급의 우연일치들이 계속 네. 겹칩니다. 어찌됐든 좋아요. 유동규 뭐 나온 거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그 다음 날 이제 민주당 네. 예, 대표인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경선 비용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 혐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네. 사탕 하나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불중이 없죠. 그리고 예. 이제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자고 이제 윤석열과 여당에게 제안을 했는데 역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9번 슬라이드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라고 거부했고요. 예. 대통령실 역시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특검 거부 입장에 동조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상기시키시려면 지난 대선 기간에요. 대장동 특검이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핫 이슈였어요. 네. 대장동 특검이 여러 번 국힘당 쪽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측에서 네. 계속해서 대장동 특검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네, 네. 근데 어느 시점에서 대선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는 반대로 이재명 후보 쪽에서 더 강하게 네.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네. 그 이후로부터 갑자기 그 태도를 바꿔서 네. 현재까지도 대장동 특검이 속 들어갔어요. 예. 아니 정말로 애초에 왜 대장동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한 쪽이 어딘데 네. 이제 와가지고는 본인이 당선될 것 같거나 또는 당선되니까 네. 이제는 대장동 특검을 오히려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50억 클럽 같은 것들이 밝혀질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완전히 지금 50억 클럽 같은 것들은 수면 아래로 다 들어가고 그냥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면 현안이 된 상황이 그 되어버린 55 거죠. 클럽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반응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55 클럽 고발한 거가 좀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네. 지금 박영수 등 저희가 고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 공수처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네. 이거를 검찰에서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돼서 잘 안 되고 있는 받아야 거를 되는 거잖아요. 예, 달라, 네. 가져와라 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물론 언론인 한 명은 뭐 수사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공수처가 네, 네, 네. 어찌됐든 그 나머지는 사람 빼고. 네, 그 사람 빼고는 예, 예. 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공수처가 네. 이제라도 검찰이 안 하고 있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지금은 뭐 완전히 그냥 함흥차사가 돼가지고 지금 네. 들고만 있어요 검찰이.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진행되고 않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수처가 검찰에게 네. 그거 너네 안 할 거면은 우리가 할게.
어차피 고발도 지금 시민단체가 들어왔으니까 네. 너네가 안 하는 거 우리가 그냥 할게라고 요구를 네. 해도 돼요. 네. 그리고 검찰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아직은. 자기들도 안 하면서 왜 들고만 있죠? 네. 아니 자기가 안 먹을 떡 먹겠다는 건데 그거 죽이라도 하면 되지 왜 그거를 자기도 안 먹으면서 네. 남도 못 먹게 하는 그 놀부심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딴 식의 행태는 지금 검찰이 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대장동 수사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 관련된 수사로 틀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충실하십시오. 50억 클럽은 차라리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서 네. 공수처가 백지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를 하는 게 네. 저는 국민 앞에서 맞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다시 한번 네. 공수처에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네. 그 고발 이유도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 고발 이유 중에 이제 뭐 이거 제가 좀 정리는 했는데 중요 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이 유동규 관련된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저도 유동규가 왜 그대로 석방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이 지적하신 걸 읽어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국민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강제 수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임의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 하나여 강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유동규의 진술만 가지고 긴급 체포를 강행했고 네. 또한 아주 이례적으로 공무원 범죄 중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뇌물죄 대신에 공여자에게는 형량이 비교적 가벼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유동규에게. 네. 심지어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했다고 자백한 유동규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석방해줬잖아요. 그대로 석방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네. 포인트인데 네. 여러분들 같은 행위라도 어떤 그 적용 법조라고 하는데 그걸 의율이라고 해요. 이제 법조계 네. 수사기관에서 의율한다라고 네. 하는 거죠. 똑같은 행위인데 이거를 어떤 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천지 차이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를 뇌물죄로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뇌물을 준 유동규도 형량이 무거워요. 네. 왜냐면 대양범이라고 그래가지고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이 거의 형량이 비슷하게 네, 조금 네. 더 받은 공무원이 더 많이 받긴 합니다. 그- 그러나 여전히 준 사람도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아요. 네. 근데 정치자금법은 네. 놀랍게도 받은 정치인들은 무겁게 처벌되는데 준 사람은 괜찮죠. 준 쪽은 형량이 아주 가볍죠. 가벼워져요. 예. 그러니까 유동규가 만약에 똑같은 돈을 만약에 뭐 그 당시에 8억 원이었나요? 네. 8억 원을 준 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죄명을 예. 적용 죄명을 뇌물죄로 하면은 유동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량이 더 무겁게 나오니까. 네, 근데 네.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는 순간 유동규는 죄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석방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요거 하려고 공수장 변경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대한 그 적용되는 형량은 거의 비슷해요. 네.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네. 비슷해서 이재명은 그대로 형량이 비슷하게 가는데 네. 오로지 차이는 이 같은 8억 원을 준 것을 뇌물죄로 적용하게 되면 이재명은 똑같이 형량이 비슷한데 네. 유동규는 형량의 차이가 천지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봐도 유동규를 내보내주려고 봐주기 위한. 의도적으로 봐주기 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이 긴급 체포되고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그날 그게 시도되고 나서 그 밤에 네. 12시에 유동규가 갑자기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잘 짜여진 기획에 의한 네. 검찰이 유동규는 어쨌든 구슬러가지고 네가 우리 수사에 이재명만 잡게 해줘라. 네. 그러면 너는 내보내줄게라는 전형적인 검찰의 회유. 그리고 내보내줬으니까. 네. 그리고 여러 번 보도가 됐지만 결국은 유동규만 그런 게 아니라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 네. 동거녀에 대해서도 네가 협조를 안 하면 그 휴대폰 던진 거, 네. 휴대폰 던진 게 증거인멸이고 그걸 협력하게 되면 본인은 처벌받지 않아요. 네.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건 형벌이 안 됩니다만 네, 네, 네. 그거를 조력한 사람은 네.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동거녀는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에 같이 공범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네. 또 자기의 그 사실혼 배우자를 얼검해서 검찰이 네.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그걸로 압박했다라는 그런 후문이 그 집행유예 나왔어요?
아, 실제로. 예. 근데 그게 이제 무겁게 갈 수도 있던 거. 그러니까 예. 구속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쉽게 말하면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가 예. 우리가 이재명 장군대 협력하면은 너에 대한 형량뿐만 아니라 네 동거녀에 대한 형량도 네. 우리가 가볍게 해주마라는 식의 어떤 딜. 그렇죠. 이것이 아마 은밀하게 네.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강한 의심을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유동규가 1년 만에 갑자기 이재명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요. 오로지 1년 동안 그 감옥에 있었던 거 외에는 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데 네. 난데없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본인이 대장동 관련돼서 천화동인 1호에 그분이라고 지금 네. 그분이 사실은 유동규였죠. 700억 무려 700억이라는 네. 지분을 약속받은 그 본인이 그분인데 네. 난데없이 그거를 갖다가 이재명이를 자꾸 자기한테 물귀시처럼 예. 엮는 일에 이 유동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예. 동원이 됩니다. 예. 근데 이건 뭐 증언에 의한 증거기 때문에 전문적으로는 이제 전문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문 증거는 그 증거 능력이 인정받습니까? 아니, 아니면? 전문 중에 자백인데 예. 유동규의 자백으로 물증이 없는데 네. 이것이 무슨 CCTV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예. 계좌 거래 내역도 없는데 없고, 예. 그냥 오로지 유동규가 그 돈을 아니, 현금으로 박스가 있을 때 박스 줬다. 예, 현금 예. 박스가 박스가 있고 있대. 그거를 김용에게 줬다. 이 예. 진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구조가 기억나시겠지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네. 여러분 뭐예요, 유명한 이제? 사건 의자가 돈 받았다 사건 있잖아요. 아, 예. 의자에 놓고 나왔다 이걸로 예, 얼검했는데 결국은 예. 이제 무죄 받았지만은 예. 그런 구조하고 유사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라면 이제 재판에 가서는 검찰이 이길 수가 없는 거 않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기소는 어떻게 그냥 강제로 이렇게 네. 할 수 있지만은 네.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카더라식의 네. 진술 가지고 만약에 네. 이걸 얼거면 근데 모르죠. 지금의 사법부가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조국 장관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네. 저는 오히려 검찰보다 더하면 더하지 네. 덜한 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기소만 되면은 사법부가 뭐 또 조국 장관처럼 그딴 식으로 그냥 오히려 검찰의 기소보다도 더한 네.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예. 이 지금 결국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그 지금 세 가지의 적폐 세력이 결국은 검찰, 그 다음에 법원, 네. 그리고 이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 수고 언론 네. 이 3대 축이 예. 같이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적폐 기득권 카르텔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싶습니다. 부분은 아마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 그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그렇죠. 정치자금법을 정치자금법이요. 적용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유동규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그날이 구속기가 만료일이죠. 만료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을 만약에 뇌물죄로 그 혐의를 했다고 하면 아마 못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하나 이제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유동규가 나온 날 김용은 들어갔죠. 맞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김용이 들어가고 나왔죠. 압수수색이 시도되고 그걸 네. 확인한 다음에 네. 그게 된 걸 보고 내보내줬죠. 네네. 예. 네. 이 모든 사건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강백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여기 그 고발 이후에 계속 나오지만 결국은 정권 위험 요인 제거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적 제거라고 봐야 되겠죠. 호승진 부부장 검사는 거기서 계속 법과 원칙, 그 법 앞의 평등을 계속 외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망할 놈 법 앞의 평등이 네. 하여튼 오로지 한쪽으로만 작동을 해요. 자기들만의 네, 본인들에 대해서는 일절 김건희 주가 조작이라든지 허위 경력 사건이나 그 외에 이쪽에 검찰과 친화적인 쪽에 대해서는 아주 일절 적용되지가 않고 네. 오로지 이쪽 그러니까 민주개혁 진영만 네. 법과 원칙이 제격되는 게 결국은 이건 매우 편향적인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적인 표적 수사라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요게 요 고발장에 대한 결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표님?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고발을 한 지가 조금 지금 됐어요. 작년 10월경이니까. 아이고, 그래서 예. 아직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수사는 안 하고 네. 그렇다고 또 이거를 또 이첩하면은 또 욕을 먹잖아요. 왜냐면은 네. 이런 사건을 검찰을 보내면은 진짜 고양이한테 생각을 해보십시오. 송경호, 고영권, 강백신 사건을 본인이 검찰에다가 보내면 자기들이 자기 거 수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차마 네. 그 짓거리는 못 하겠고 네. 들고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수처도
왜 자기들이 설립됐는지를 다시 한번, 왜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이런 거 수사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 맞잖아요. 공수처장이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좌고우면하지도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수사하겠다라고 취임식에서 말한 건데, 네. 그 취임식에서 말한 것을 지난 만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죠. 이걸 실행에 네, 옮기면 네, 되는데 네. 실행을 안 옮기니까 지금 정말 이 혈세낭비 밥벌어지 소리를 지금 계속 듣고 있고, 네, 네. 공수처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없애라는 얘기가 네. 빗발치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번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딱 맞는 사건이다. 지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검찰권을 함부로 남용하고 네. 검찰 수사권뿐만 아니라 영장 청구권도 네. 정말 자판기 판사들도 문제지만 네. 이런 무작위로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검사들도 문제죠. 그리고 또 유동규의 형을 감경하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건 뭐 빼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이거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중앙정부에 못 보내겠죠. 예, 송경호, 고용원, 김백신 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당연히 공수처에서 좀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뭐 2022년 10월에 고발하셨다고 하시니까 지금 꽤 됐습니다. 지금 한 3개월, 4개월 돼가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 말씀이 법비공화국이죠. 대한민국이. 네. 법비라는 말의 비자가 도적비자라고 하잖아요. 네네. 법을 가지고 도적질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마땅히 수사해야 될 거는 안 하고, 네. 그리고 수사를 안 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죄를 지금 얽어매는 짓은 진짜 뭐 온 국가의 수사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폭풍 압수수색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언제까지 조국 장관 때 봤던 것보다 또 총량적으로도 더 많은 이재명 당대표 하나 지금 감옥 갈 때까지 지금 이문정 검사님이 엊그저께인가 그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네. 검찰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 이재명이가 감옥 갈 때까지 절대로 안 멈춘다. 야. 라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게 진짜 한 사람을 야당 대표를 집어넣을 때까지 이렇게 몇 번째 사건입니까? 지금 도대체. 네. 다시 한번 열거드리지만 김혜경 법카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성남FC 네. 제3자 뇌물죄 네. 그 다음에 쌍방울 그 다음에 다시 대장동으로 대장동 유동규 다시 돌아오고 네. 또 오늘은 또 백현동 네. 이제는 또 대북 송금 네. 거기다가 또 그 와중에 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는 이미 기소했어요. 또 그걸로 재판받아야 되는데 7개입니다. 여러분. 7개. 7개의 사건을 돌려막기식으로 이거 돌아가면서 이재명 하나 잡겠다고 지금 이렇게 무한 수사, 무한 압수수색, 무한 기소를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이지경이 이 대한민국의 검찰이 도대체 이재명 한 명에게 이렇게 총량적으로 동원되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정말 본인들이. 이거는 예. 이 미친 맞습니다. 네. 나라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했는데 정말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도대체 이게 왜 제대로 안 된 건지 네. 다시 한번 정말 통탄스러운 정말 비통한 네. 마음을 여러분들 앞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관련된 수사는 강백신과 어미준이 총대를 메고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강백신의 다음 이제 영상을 보실 텐데 다음 거는 좀 심각합니다. 그 반대죠.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네. 강백신 검사가 어떻게 사건을 덮었는지 마땅히 수사해야 될 건 이번에는 오히려 안 한 거, 덮은 거, 덮었죠. 면집어준 그거를 또 네. 반대의 경우죠. 예. 이걸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을 저희가 좀 요약을 해서 좀 보고 얘기를 울산지검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네.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자의 동생 김사면 씨가 건설업자 김응태 씨의 아파트 사업 분양 및 관리 등을 해주고 그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응태 씨는 당시 울산시장 당선이 유력했던 김기현 후보의 힘을 빌려 아파트 사업권을 되찾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계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사면 씨의 능력을 보고 맺은 계약서는 다른 거네요? 그 친구를 보고 맺을 약정서는 절대 아니고요. 김기현 씨 아니면은 또 뭐 절대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게다가 이 계약을 맺을 당시 김응태 씨는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권을 경쟁업체에 이미 뺏긴 상태였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것 아닌 걸 가지고 지한테 30억에 줄게 그거 약정서를 맺어야 될 이유가 내가 없는 내용이다 이 얘기죠. 김사면 씨가 분양 업무에 도움을 준다고 해도 사업권이 없던 자신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는데 30억 원이나 준다고 약속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즉, 김사면의 형 김기현을 보고 맺은 약정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계약서가 세상에 알려진 건 3년이 지난 2017년 7월이었습니다. 김기현 시장 형제의 도움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 김응태 씨가 본인이 빼앗긴 아파트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고소고발을 제기하면서 이 30억 계약서를 울산경찰에 제출한 겁니다. 울산경찰이 30억 계약서 내용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듬해인 2018년 1월.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김사면 씨가 잠적하면서 경찰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김사면 씨는 잠적 석 달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나온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잘못 계약서 왜 쓰셨습니까? 네,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제 결백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잠적하셨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뭔가요? 아니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이유가 됩니까?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김사면 씨는 조사를 받아야 할 울산경찰청이 아닌 울산검찰청에 먼저 찾아가는 이상한 행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로는 왜 가셨어요?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사면 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분양 업무 용역의 대가라고 썼지만 사실은 아파트 사업권을 빼앗아 김응태 씨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사면이 아파트 사업 시행사를 김응태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 확인 결과 김사면 씨 변호인이 낸 이 자백 문서는 이미 다른 수사 기록과 함께 모두 울산지검으로 넘어간 상태. 뉴스타파는 울산지검에 해당 의견서에 대한 질의를 보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왜 지금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답변을 해주실 수 없다는 건지가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짤막하게 기재된 2018년 7월 16일자 의견서라는 문구에 다시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취재 끝에 이른바 김사면 씨 자백 문서의 핵심 내용이 인용된 또 다른 문서, 경찰의 의견서를 확보했습니다. 문서에는 김사면 씨가 무혐의라고 밝힌 검찰의 근거를 정면으로 뒤집는 대목이 다수 등장합니다. PM 용역 계약서는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었음을 시인하고 D건설사를 압박하여 신천동 아파트 사업 시행사를 김응태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김응태 씨 주장대로 아파트 사업권을 빼앗아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김기현 시장 형제에게 주기로 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 네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형하고 오는 회가 오너라. 당시 경찰은 김사면 측의 자백 문서를 통해 김기현 전 시장과의 관련성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의자 김사면은 약속 과정에서 당시 김응태가 본인이 김기현의 동생임을 의식하고 그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이어가며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검찰이 인용한 이제 변호인의 의견서를 보면 이거와는 크게 다른 또 주장을 합니다. 를 압박해서 사업 시행사를 김응태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짓들이죠. 30억 원을 받기로 한 그 김사면이 무슨 자기가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압박할 수 있겠느냐. 결국 그것은 형 김기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 의견에서 주장한 그 내용은 사실상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형제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준 검찰. 검찰이 김기현 시장 측을 봐줄 목적으로 부실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김사면을 상대로 또는 이 변호인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의견서가 작성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궁을 해야 되겠죠. 그럼 김사면 측은 왜 이런 의견서를 작성했던 것일까? 취재진은 2018년 당시 김사면의 변호인에게 연락해 물었습니다. 당시에 김사면 씨는 지금 체포돼서 구금돼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그 의견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못한 상태에서, 준비해 갔다가, 손 변호사는 김기현 형제와 관련된 사건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별로 그 사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기억하시기 싫은 이유라도? 그 사건 하고 나서 김사민 씨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제 결백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힘들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와 관련된 지역 토착 비리 의혹. 김 전 시장의 동생이 수사 도중 낸 자백 문서. 그리고 이어진 검찰의 수상한 무혐의 처분. 소위 검찰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가려진 채 의혹의 시작점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의 비리 의혹은 조용히 잊혀지고 있습니다. 의견서랑 관련해가지고 울산지검에서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조사나 질문 같은 걸 받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뉴스타파 조은일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유력하죠. 네. 김기현에 대한 형제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영상을 저희가 가볍게 편집하는 바람에 뉴스타파가 제대로 잘 보도를 했는데 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사생에서 또 이제 고발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김기현 전 서울시장, 울산시장과 송인택 울산지검장, 그 다음에 밝혀지지 않았나 보네요. 차장검사, 부장검사, 그 다음에 5번째 강백신. 네. 5명. 네, 이 강백신 검사가 김응태 씨죠. 예, 김응태 씨 제보가 고발자. 네. 김응태 씨가 그 30억 계약에 대한 용역 계약에 대한 부당함과 모든 사실을 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을 안 하고 네. 종결 처리했죠. 그러니까 아까 네. 전에 보신 그 영상, 그 뉴스타파 영상의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김응태 씨가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네. 울산지검에서 잠깐 좀 와달라. 네. 뭐 지금 이 김기현 형제의 형제, 예. 울산 그 토착 비리 사건 관련해서 뭐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네. 해가지고 들어오라를 갔더니 네. 그거에 대해서 담당 검사처럼 물어봤던 검사가 다름 아닌 강백신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강백신은 이 사건을 애초부터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공론화돼가지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네. 소위 말하는 내사 단계에서 이미 강백신은 이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알고 네. 이 김응태 씨로부터 진술을 다 들어보고 예. 사건의 진상을 다 파악하고 나서 그 사건을 접은 사실상 네. 덮은 거죠. 예. 그러니까 내사를 종결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다 알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다 파악하고 그걸 그냥 덮은 네. 그 검사가 바로 강백신. 오늘의 주인공 강백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고발 사실에 대해서 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현,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를 유력한 네. 김기현이 2014년 6월 4일 날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고요. 울산시장에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그리고 김기현의 형인 김정현은 2014년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서 4,400만 원. 그 다음에 동생인 김사면은 2014년 3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41회. 야, 1억 7,600만 원의 출처가 불명한 현금을 CD기를 통해서 이제 계좌로 입금한 거예요. 네. 요거를 이제 황운하 지금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로 밝힌 거예요. 네, 예. 이거는 그냥 수사로 완전히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네, 네. 출처 불명의 현금을 네. 김기현의 형은 3번에 걸쳐서 4,400만 원. 아마 배우자 계좌로 입금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딸 계좌인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리고 동생인 김기현 동생 삼형제죠. 그러니까 셋째인 김사면은 이 사람이 압권인데 41번을
현금으로 나눠가지고 총 1억 7,600만 원을 자신이나 또는 네. 뭐 그 가족의 계좌로. 예, 배우자인지 딸인지 그걸로 했는데 놀라운 게 이 김사면 같은 경우는 특정 직업이 없었어요. 김정현도 뭐 있었나요? 직업이 불분명한 자들이 네. 갑자기 현금을 4,400만 원, 그 다음에 1억 7천을 네. 이 짧은 기간 안에 몇 달 사이에 어디서 이 돈을 네. 너 이 돈 어디서 났는데 이렇게 입금을 했냐? 네. 몇 달 동안에 이렇게 1억 7천이 어디서 났냐? 네. 특별한 직업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이 현금을 어디서 가져왔냐라고 물었대요 경찰이. 네. 근데 답변이 모른다. 네. 여러분 1억 7천을 현금으로 41번을 입금한 거를 본인이 해놓고선 이걸 모른다라고 하는 진술을 네. 검찰이 믿어줬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검찰에 가가지고 1억 7천이라는 출처불명의 현금을 41번을 입금한 거를 네. 검사한테 검사님 진짜 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갑니까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가 그렇게 그런 말을 순진무구한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네, 정말 직무유기 중에 직무유기죠. 네.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아마 긴급 체포될 겁니다. 아마 네. 그 자리에서. 예. 네. 근데 이제 이 검사들이 모두 내사 종료하고 불기소 처분하였고 오히려 김기현 형제 비리를 수사했던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문제 삼아서 울산지방경찰청을 수사했던 2명을 아마 기소한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직권남용으로 예. 이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을 오히려 기소했죠. 예. 이 뇌물로 보이는 정말 누구나 봐도 이건 뇌물인 거 업자로부터 그 당시 김기현 시장이죠. 네. 시장이 유력한 김기현이가 시장에 당선된 게 6월인데 네. 그 전과 후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으로 시장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지금 형제로 둔 지금 이 김종현과 김사면을 네. 지금 이게 뇌물성 돈이 보이는 네. 그리고 업자가 뭔가 업체 선정 개발 업체 선정을 앞두고 네. 울산시장이 개발 업체 선정에 권한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그 형제가 유력한 울산시장 실제 당선됐고요. 네. 그 당시에 유력하게 형이나 동생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이 업체 선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준 거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수사했다라고 해서 경찰을 네. 때려잡았어요. 누가? 검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걸 협력해서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밝혀낸 경찰을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라고 때려잡았어요. 네. 검찰이. 예. 참 놀라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당시에 이제 김사면과 동생이 이제 김사면이고 형이 김정현인데 네. 둘이 직업이 없었던 것 같고요. 선거 캠프에서 선거운동했다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합니다. 특별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급여를 받지 않아요. 네. 대부분 그리고 가족인 경우에는 형제가 예를 들면 제 동생이나 형이 출마를 했는데 제가 돈 받겠습니까? 네. 제가 그걸 노력봉사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1억 7천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4개월 만입니다. 선거운동 네. 기간에 예. 예?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 로또 맞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소명한 거를 이걸 검찰이 인정했다라는 거는 네.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가 너 1억 7천 어디서 났냐? 너 직업도 불분명하고 어디서 돈 나온 거냐? 이거 네. 빨리 대라라고 했는데 경찰에서부터 모른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검사가 그대로 모른다라고 하면 모르는 모양이죠. 네. 이런 식으로 받아줬다는 거라는 건데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말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 참. 이건 범죄 수사 역사상 정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걸 받아줬다라고 네. 하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역대급 예. 정말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이건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정말 웃음이 저울러 나오는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 강배 시인이가 썼던 그 칼럼에 나온 예.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과거의 예.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는 것들이 그렇죠. 악순환으로 다가온다라고 했던 그 말에 비춰보면 네, 네. 이거는 본인이 했던 말을 본인이 직접 대놓고 정반대로 완전히 박살낸 네, 네. 예,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왜 자기 칼럼에 나온 말을 왜 이때는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까? 내로남불인 거죠? 강백신 검사님, 내로남불. 본인이 썼던 이 칼럼에 의하면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네. 1억 7천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모른다고 생각하겠죠? 강백신 검사님이 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예. 그것도 또 단 4개월 만에 네. 1억 7,600만 선거 기간에. 네. 그럼 누가 봐도 이거 선거 비용이라고. 혹시 강백신 검사님이 1억 7천 김사면한테 주셨습니까? 그래서 덮으신 겁니까? 네.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예. 검사 월급이 한정돼 있는데. 네. 어쨌든 덮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고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네. 짚어봤습니다. 총 4가지 고발 이유고요. 첫 번째 고발 이유입니다. 자금 세탁 방식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점. 네. 김기현은 울산 남구을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한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2014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매우 이력시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김기현의 형인 김정현과 동생 김사면이 울산시장 선거 전후인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도합 2억이 넘죠. 그렇죠. 네, 형제가 2억이 합치면 1억 7천과 네. 4천만 원이니까. 거기에 현금을 CD기에서 인출해서 CD기에서 보내준 거죠. 조카와 제수씨 계좌로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 그 자금의 출처를 모른다라고 진술했고 이렇게 모른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소명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했죠. 그러니까요. 경찰은 이제 송치를 했어요. 네. 이거는 정치관법 위반이 맞다라고 해서 이거를 경찰이 심지어 압수수색 영장도 여러 번 신청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왜 했냐면은 이거에 대한 업체의 장부나 이런 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를 수사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네. 이게 번번이 막힙니다. 네. 이거를 왜 신청을 하냐, 이거를 왜 수사하냐, 그리고 거꾸로 이걸 수사하는 경찰들을 전부 직권남용으로 오히려 얼검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둑 잡은 경찰을 때려잡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보통 계좌를 하려면 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계좌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검찰에서 영장을 안 줬다는 얘기네. 그렇죠. 경찰이 그거를 이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이렇게 40번이나 입금한 이 내역은 네네. CD기를 통해서 다 나왔는데 네네.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준 적이 누군지 그걸 의심되는 곳이 그 개발이 선정됐으면 하는 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줬다라고 해서 그 모 업체, 네네. A라는 네. 업체가 준 걸로 의심을 해서 경찰이 예. 그 업체를 갖다가 수사하려고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업체를. 네. 근데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번번이. 그거 기억했군요, 검찰. 그거를 검찰이 왜 수사하냐, 그거를. 네. 그런 식으로 네. 수사가 일절 진행이 안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결국은 외눈박이식으로. 쇼킹하네. 네, 이거를 그냥 사건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덮어버린 거죠. 네네. 반면에 그걸 수사했던 경찰을 때려잡은 거예요. 네. 울산지검이. 두 명씩이나. 네. 예. 그리고 그걸 제보했던 아까 제보자 김응태 씨는 지금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까? 네, 지금 징역형을 받고 예. 그 울산지검이 그 이후에 이 사건이 폭로된 이후에 김응태 씨를 대대적으로 또 수사를 해요. 그 제보했던 사람을 수사합니다. 이 제보를 한 그 업체를 수사해야 되는데 네. 거긴 수사를 안 하고 거긴 수사하지 말라고 하고. 돈 받은 김기현 형제들은 수사 안 하고 네. 이걸 제보해서 폭로한 사람을 수사를 해요. 그분이 지금 현재 김응태 씨가 지금 피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이게 네.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예. 그분 지금 정말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습니까? 이걸 폭로한 본인을 오히려 수사를 해서 얼검해가지고 감옥 보내고 이거를 폭로를 했던 이 돈 받은 인간들은 지금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자유의 몸으로 울산 바닥을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또 당대표 한다고 하잖아요. 그 형제인 김기현이는 지금 집권당 대표로 당당하게 네. 나와서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오히려 이걸 수사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 지방청장을 갑자기 듣보잡식으로 국회의원단자라고 얼마 전에도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도둑이 도둑 잡은 경찰을 때려잡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 A라는 업체는 수사를 못하게 영장을 기각하고. 예. 반면에 이걸 폭로했던 지금 B 업체의 대표였던 김응태 씨가 그 A 업체의 경쟁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폭로했던 이거를 정의롭게 불의를 못 참고 폭로하게 용기 있게
이 시사타파 방송에 나와서 이거를 얼굴을 드러내고 폭로했던 사람은 뉴스타파. 감옥 가 있고 지금. 뉴스타파. 뉴스타파예요. 죄송합니다. 네. 예. 이 뉴스타파 용기 있게 폭로했던 사람은 지금 현재 감옥 가 있고 네. 그 범죄를 주도했던 그 업체에 돈을 준 공여자인 그 A 업체와 야, 예. 그 돈을 받았던 김기현의 형과 아우들은 지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지금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2억 원의 출처는 아직도 몰라요. 네. 지금도 이자들이 특정한 직업 없이 그 2억 원을 이 선거 기간에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상은 아무도 모르고 예. 근데 이게 정말 땅에 묻혔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죠. 예, 2014년에 받았기 때문에 네.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에 7년이 지금 다 도과됐고 네.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없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자들이 스스로가 내가 아이, 설마요. 돈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백하면은 아유, 설마요. 재심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지금은 면죄부를 줬네요. 예, 영원히 땅에 묻혔습니다. 예.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 울산지검에 네, 네. 있었던 이 강백신 등을 비롯한 네. 정말 정말 눈 뜨고 이거를 눈 감았던 아까 그 본인이 썼던 칼럼과 정반대로 했던 네. 이 강백신 등에 의해서 네, 네. 이렇게 역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사유는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 사유는 김기현 형제 비리 경찰 수사 방해 및 보복성 수사 직권남용의 점을 이제 꼽으셨고요. 김기현 형제의 토착 비리 수사를 진행했던 울산지방경찰청장 출신의 황운하 의원의 다수 언론 인터뷰 등에 따르면 2019년 4월 9일 김기현 형제 비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던 송인택과 나머지 검사 2명은 네. 김기현 형제 비리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 진흥수사대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 네, 방금 말씀드린 네, 그건 예. 거죠. 특히 네.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별건 수사라는 명분으로 수차례 기각하는 네. 등 네. 김기현 형제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가로막은 것으로 의심된다. 네. 또 나아가서 2019년 4월 9일 김사면에 대한 불기소 처분 후에는 김기현 형제 토착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과 수사 책임자를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 보복성 표적 수사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그 부분이죠. 예. 아, 근데 이거 너무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도 너무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러니까 김기현이야말로 네. 대한민국 검찰의 어떻게 보면 어떤 악행의 네. 최대 수혜자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이는 지금 사실은 집권당 여당 대표로 나올 게 아니라 네. 자기 형과 동생을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 이 돈이 2억 원이 결국은 그 당시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거든요. 네. 김기현이 형과 동생을 통해 들어갔던 이 2억 원의 출처불명의 자금은 결국은 김기현의 당시 울산시장 선거 자금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으로 우리가 보고 고발한 건데 결국은 이렇게 면접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요. 김기현의 형과 김종현과 동생 김사면이 면접을 받은 게 아니고요. 네. 김기현 본인이 면접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2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썼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예. 고발한 건데 네. 이게 면접을 받았다는 얘기는 김기현 본인이 면접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2억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의혹이 있는 이런 자가 네. 세월이 지나서 지금 한 9년 지났나요? 네.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당대표로 나와서 예,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정치인인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여당 대표로 출마해가지고 안철수와 지금 경쟁 중이죠. 네. 그런 점을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에게 네, 아셔야 저희가 될 부분. 알려야 드리기 네. 때문에 오늘 네.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김기현 의원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오늘 드디어 이제 나경원이도 네. 예, 김기현 쪽으로 붙었더라고요. 네. 같은 또 판사 출신이라고 또 예. 가재는 개편인 모양입니다. 그 사법부를 믿기가 어려운 게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믿기가 저는 너무 어렵죠. 예. 참 이게 지금 매일매일 벌어지는 걸 보면 네. 어느 날 갑자기 안철수가 자기가 반년이 돼가 있고요. 네. 진짜 이 나경원이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대통령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혔는데. 그러니까요. 야, 이건 뭐 어제 동지고 뭐고 네. 그냥 권력 앞에서는 네. 그냥 뭐 피도 눈물도 없구나. 그러니까요. 정말 안철수가 연대하는 바람에 네, 갑자기 윤석열 쪽으로 붙는 바람에 솔직히 당선됐다라고 우리 많은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생각은 뭐 안철수 없어도 난 됐을 거야라고 그렇지, 이제 한 와서 것 이렇게 같아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까지 금방 팽당할 줄 알았으면 안철수는 정말 그 당시에 이렇게
같이 연대했겠습니까? 네, 네. 저는 뭐 안철수는 이렇게 팽당해도 싸다. 안철수는 이제 발가락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철수는 이렇게 처참하게 팽당할 해도 쌉니다. 맞습니다. 네. 네. 손가락만 내놓지 마시고 네. 발가락도 좀 내놓으세요. 네. 네. 다음 고발 이유입니다. 고발인 김웅태에 대한 무리한 별건 수사.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이제 지적하셨는데, 김기현의 동생 김사면은 울산 지역 건설업자인 김웅태에게 경쟁사에게 돌아간 울산 북구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울산시장으로 당선이 유력한 자신의 형 김기현을 통해 되찾아주는 이면 계약을 조건으로 김웅태와 30억 용역 계약을 체결. 이는 울산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신의 형인 김기현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선거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것을 약정하는 행위이자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고발인인 김웅태를 별건 수사를 통해 구속했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건데 이 동생을 갖다가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단해야 되는데 그 김사면이를 처단하지 않고 네. 오히려 이걸 폭로한 김웅태 씨를 네. 별건으로. 예. 그러니까 김웅태 씨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봐요. 김웅태 네, 네, 네. 씨가 채무자들하고 뭐 얽힌 게 있었나 본데 채권자들하고 예. 이거를 또 얼검해가지고 네. 별건으로 이 김웅태 씨를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김흥태 씨가 이거를 30억 용역 계약을 폭로하고 이걸 다 세상에다가 공론화시키니까 네. 그게 이제 또 이 김사면에게는 위험 부담이 되잖아요. 네, 김사면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네. 왜냐면 그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게 뭐냐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어떤 행정 업무나 이런 거를 빙자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네. 이런 식으로 30억을 갖다가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받거나 약속 받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법도 뇌물죄처럼 실제 30억을 안 받아도 네. 계약, 약속만 해도. 이게 계약이라는 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계약해도 네. 그것도 여전히 뇌물죄처럼 변호사법도 처단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받을 것을 약속만 해도. 네. 그러니까 지금 김하면이가 이것 때문에 또 그 범죄자가 돼가지고 수사를 받으면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이거를 갖다가 계속 폭로하는 김웅태가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네. 김기현 그 형제들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김웅태 씨를 난데없이 갑자기 예.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제보자를 네. 별건으로 김웅태 묶어서. 씨를 예. 구속을 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김웅태 씨는 아. 제가 알고 4년형이 아우, 4년이나 받았습니까? 네. 똑같아요. 얘들은 그냥 정경심 무조건 교수하고. 4년이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참 이 교훈은 정말로 검찰에게 덤비지 마라. 네. 니네가 이런 식으로 검찰을 반하는 짓거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톡톡히 봐라.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일가가 멸문지화 당한 거하고 너무나 유사한. 네. 이 김용태 씨도 이게 풍비박산됐어요. 집안이. 그러게요. 예. 네. 가장이 이렇게 난데없이 이분이 그 울산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큰 건설사를 운영하다가 예. 완전히 그냥 멸문지화 당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참 이 패턴이 너무나 비슷해요. 네. 예. 그냥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쓰고 있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번째 고발 이유입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2016년 강백 씨는 30억 용역 계약에 관하여 조사할 게 있다면서 이제 검찰에 김웅태 씨를 나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김웅태 씨가 강백 씨를 찾아가서 김기현 동생 김사면과 체결한 30억 용역 계약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불법성에 대해서 충분히 입장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백 씨는 김기현 형제들의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를 하고 불기소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 수사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고발을 하셨는데 결국은 공소시효 만료로 이들의 죄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죠. 이때가 2016년이면은 네. 그때는 이제 돈 받아 쓴 건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때 받았잖아요. 네. 그럼 2년 뒤인 2016년이면 공소시효가 넉넉히 5년이나 남아 있었을 그렇죠. 때요. 네. 그때 강백신이가 요때가 아마 아까 박근혜 특검에 파견되기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직전인데 그때 강백신이가 이거 불러다가 김사면이한테 30억 주기로 지금 용역한 게 맞냐라고 다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김은택 씨가 이거 맞다. 나한테 그 경쟁업체한테 뺏긴 거를 되찾아주는 조건으로 그 김기현이 울산시장의 친동생 김사면이하고 30억 주기로 했다. 어떤 용약을 빙자해가지고 그건 껍데기뿐이고
실제로는 30억을 뇌물성으로 주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다 했대요. 네. 근데도 강백신이 그 말을 듣고도 이 김기현이의 친동생인 김사면이를 전혀 수사하지 않고 내사 종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사 종결이라는 거는 한번 얘기를 대충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네네네. 이거를 정식 수사로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네. 내사 종결했다는 거죠. 예. 아까 말한 대로 그 지금 30억을 받은 것이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네. 그거를 전혀 그 어떻게 보면 이 김기현이가 울산시장으로 유력한 당선이 될 거를 기대하고 네. 자기들이 준 뇌물성 어떤 용역 계약이었는데 네. 김응태에 대해서 약속한 예. 그리고 김응태 씨는 본인이 30억을 주기로 했다라는 본인이 직접 주기로 했다라는 거를 직접 자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검사에게 그렇죠. 자기가 30억을 김사면에게 주기로 했다라고 근데 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백을 했는데 네. 그 자백을 듣고도 이 강백신이는 그거를 그냥 내사 종결 그러니까. 그냥 묻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강백신이가 2016년에 내사 종결한 것 이 부분이 이런 비극의 시발점이고 그 당시에 강백신 검사가 울산지검 검사가 네. 이 김응태 씨에게 들었던 내용을 철저히 수사를 잘 했더라면 네. 아까 전에 쭉 말씀드렸던 앞전에 저희가 쭉 말씀드렸던 이 김기현 형제의 토착 비리 사건은 네. 완전히 다른 결론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그 칼럼에 본인이 썼던 네. 그 내용에 정반대로 철저히 배치되는 어떤 철저히 네. 묻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강백신이는 그 칼럼에 나오는 거를 그대로 그냥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충실하게 네. 한쪽으로만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외눈박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정말 그 말 그대로입니다. 한쪽 눈 감는 거죠. 이 왼쪽만 뜨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눈은 감고 왼쪽만 수사하는 거죠. 이쪽만, 왼쪽만. 오른쪽은 절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네.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나라가 네. 언제까지 지속돼야 될지 정말 우리 뭐 정말 이 민주 개혁 진영에서 보면은 이제 진짜 이제는 너무나 그 똑같은 레파토리가 네. 반복되다 네. 보니까 네. 네. 진짜 정말 신물난다. 네. 이제 지겹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제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니 참 정말 우라가 침입니다. 예, 그리고 너무 지겹고요. 네. 예, 이재명 당대표님이 감옥에 들어가야 끝난다라는 이 이문정 검사님 말이 너무나 진짜 지금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의 결론인 것처럼 네. 돼버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추측이긴 하나 제가 판단할 때는 이재명 대표를 잡아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왜냐면은 체포영장이 그 통과가 안 될 텐데. 뭐 증거도 없고. 근데 또 슬슬 네.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벌써 또 그 수박들이 네. 뭐 당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탄 네. 국회가 되면은 내년 총선에서 불리하다라는 논리로 네. 또다시 또 군부를 지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기각될 수 있다라는 또 이 놀라운 얘기가 또 나오고 네.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실제로 만약에 그 체포 동의안이 부결돼서 네. 만약에 구속이라도 되기라도 하면은 민주당은 정말 거기서 끝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반드시 저는 그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분당의 위기에 빠질 것이다. 네. 개혁파 의원들 참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윤석열의 소나기에 놀아난다. 이재명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단일돼 오지 그 이후로는 정말 민주당도 오합지졸 돼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토막 잘려서 윤석열 정권의 아마 희생양으로 전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는 그 증거 공판주의 원칙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들이 전략을 잘못 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김영우나 정진상 실장이 지금 굳건하게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왜냐면 밖에서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거꾸로 갔어야 되지 않을까 집어넣으려면. 네,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뭐 슬픈 예감은 뭐냐면 정경심 교수의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은 물증이라는 것도 없었고 최성의 진술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쟁이의 진술을 결국은 그걸로 징역 4년을 다 받아냈는데 지금 이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도 비슷한 형국으로 이
그 강백승 등이 네. 결국은 똑같은 네. 그 조국 장관 일가에 가했던 그 패턴 그대로 네. 유동규의 진술 하나만으로 네. 결국은 또 이재명 당대표를 대장동의 그분으로 만들어서 설마요. 또 월검에는 구속시키는 일이 또 백현동도 마찬가지 네. 이런 식으로 또 놀랍게도 또 백현동의 월검에는 게 가능한 게 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또 백현동에 깊숙이 연관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것도 또 유동규야. 아, 그러니까 유동규의 입 하나로 지금 네. 양쪽에 일타 쌍피예요 지금. 네, 네. 대장동 사건도 월검행이 가능하고 백현동도 월검행이 가능하고 정말 이게 지금 다 가능해지다 보니까 제2의 최성애 같은 지금 이 두 개의 사건을 유동규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월검하고 감옥 보내는데 가장 그 이용을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성남 도시개발공사라는 그 직책에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유동규가 판단을 잘 했어야죠. 이거 뭐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아니 근데 그래도 여전히 네. 저는 지금 이 이자들 그러니까 네. 강백신을 비롯한 네. 어미준이의 예. 이 자들이 정말 이 법기술자들, 네. 이 법비들이 이 탁월한 네. 법꾸라지들의 이런 그 한마디로 월검에는 이 법기술자들의 이 정신적 고문에 네. 결국은 유동규도 버티지 못했지 않았나 네, 네. 라는 그런 뭐 조선 제1의 판단이 조작 검사들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예,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우리 그 김한배 대표님하고 지금 뭐 유력한 국민의힘 당대표 네. 지금 뭐 아주 유력하죠. 그렇죠. 예, 왜냐면- 안철수가 지금 좀 버거운 싸움을 예, 그러니까요. 하고 근데 있죠. 뭐 예. 비겁하기 때문에 뭐 끝까지 싸움 안 할 것 같으니까. 한친윤이라는 아주 그 큰 어떤 후광으로 네, 지금 네. 뭐 무난하게 근데 완전히 꼬리 내렸어요. 윤핵관이라는 말도 안 쓰겠다. 그러니까요. 무슨 안윤연대 이런 것도 안 쓰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끝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심지어 지금 뭐 그 김기현 같은 네. 경우는 뭐 극우 쪽에서도 네. 완전히 지금 뭐 좌파적인 그네임으로 지금 안철수를 네. 종북 좌파로 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안철수하고 저기 또 유승민. 네. 그렇죠? 심지어 나경원까지. 나경원까지요? 그 아. 웹자보에 보니까 예.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 네. 김기현은 아닙니까? 김기현은 아, 그 전두환과 이승만 그리고 예. 박정희와 함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여기까지만 지금 하시죠. 하여튼 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냥 집권 여당 대표를 그딴 식으로 그리고 6.25 전쟁, 남북 전쟁으로 몰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유력하죠. 예, 그래서 김기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강백신 아주 악명이 높은 강백신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전혀 한눈을 감고 좀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해주시면. 저는 네. 뭐 그 강백신 검사님 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이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네. 다시 한번 처음 인간했을 때 그걸 떠나서 그냥 헌법대로만 제대로 이행해 주십시오. 제발 한쪽으로만 본인의 칼럼에 쓴 내용을 한쪽으로만 적용하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검사로 생활을 마치는 그런 사람이 검사가 되지 마시고 제발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의 작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외눈박이 수사는 그만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 안 보실 것 같지만 그래도 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법 앞에 평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뭐 우리 김 대표님의 마음은 알겠으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택도 없겠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벌써 1년 갔습니다. 예. 니네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막 갑니까? 예. 막 가자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막 가자는 겁니까? 이쯤 됐으면 막 가자는 거죠. 네. 예, 오늘 같이 해주신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 파블라 가족 여러분, 서법정의TV 가족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파블라와 서법정의TV는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